네, 그러면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터널 지보공을 설치할 때 수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네. 터널 지보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파나가겠죠. 그럼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서로 연결을 이렇게 해놓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널 지보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수시로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터널 지보공 수시 점검사항 역시 실기에서 필기 모두 출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재, 제일 중요한 건 이 부재가 부서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재료,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와 상태. 그다음에 부재의 기납 정도, 부재가 튼튼하게 잘 엮여 있는지 기납. 그다음에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기둥 치마의 유무 상태. 기둥이 치마 바닥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너무 중요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필기 때는 이 터널 지보공이다. 터널 지보공은 요 앞 글자 따서 부 다 부재죠. 그 다음에 기둥. 그래서 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측기는 상관이 없다. 14번 다음 줄 터널 공사의 이번엔 발파 작업입니다. 폭약 발파죠. 안전대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 동력선, 조명회선과 한 곳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돼 있는데, 발파용 점화회선은 이런 타 동력선이나 조명회선으로 분리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예, 여기서 뭐 조명을 켜는 선, 그리고 이거 발파를 시작하는 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 외부로부터 이상한 신호에 의해서 발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된다. 자, 이 문제 자체 다른 보기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이 문제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15번 건설 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낙하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낙하 위험. 자, 이런 경우에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금 제가 뭐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는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네요. 1번 낙하물 방지망 설치하고 수직보호망, 이걸 설치하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그 다음에 방호 선반도 설치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출입 금지 구역 설정.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호구 착용이다. 자, 이게 방호 선반이라고 하는 이 낙하물 방지망은 추락 방지망이랑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금방 알 텐데, 이렇게 수평으로, 예,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낙하물 방지망이죠. 그래서 위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아래쪽을 보호하게. 근데 수직 보호망은 여기 개구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다 세워서 이렇게 하면 수직 보호망. 근데 방호 선반은 이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이렇게 있다면 출입구 위가 가장 위험하겠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이 위에 설치하는 이 방호 선반. 그 다음에 출입 금지 구역, 여기를 이제 막아둬야 되겠죠. 이 주변을. 네, 보호구 착용.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타리 설치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번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자, 보죠. 요것도 한번 보죠. 해설을.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을 설치할 때는 높이 10m마다 설치하고요. 10m보다 더 길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 촘촘하게 좀 세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벽면으로부터는 2m 이상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또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하자. 그래서 요거를 30% 빼주고요. 지금 20% 이상,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높이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투하 설비를 설치하자. 그래서 물건을 다 들고 내리고 하기가 힘들 때 그냥 위에서 자재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투하 설비, 뭐 이렇게 높은 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파이프를, 큰 파이프를 이렇게 놓고
이걸 통해서 투하를 시켜서 아래에 이렇게 쌓는다. 뭐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감시, 여기 이 주변에 사람이 못 오도록 감시인이 여기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1번 문제. 1번 보기죠. 높이가 최소 2m 이상인 곳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자, 2m 이상인 곳에 투하할 때 투하 설비를 갖춘다? 아니죠. 여기는 3m 이상인 곳. 낙하물 방지망 높이 12m 이내마다가 아니라 10m 이내마다. 방호선반 설치 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다 2m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 30에서 40도가 아니라 20도 이상. 그래서 30도, 20도에 3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7번.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 이걸 우리가 백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호우 또는 드래그 쇼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우리가 이렇게 포크레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조종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버킷이 이렇게 달렸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래쪽 여기보다 더 낮은 쪽 이렇게 파내기가 좋죠. 이런 데서 이렇게 파내기가 좋은 게 이게 백호 드래그 쇼벨이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이 쇼벨계 기계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기가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버킷이 위를 보고 있죠? 여기는 아래를 보고 있고. 자, 이거는 위에서 판다. 그래서 요거는 파워 쇼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쇼벨. 이렇게 해서 좀 위를 보고 하는, 위쪽을 파느냐, 아래쪽을 파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다음 18번입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 자,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 이때 조치해야 될 사항. 차량계 건설 기계. 그래서 요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죠. 전도 등의 방지. 차량계 건설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에 대비해서는 첫 번째,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자. 주변의 땅에나 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운전자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도자 배치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하자. 그래서 땅이 연약할 때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이 건설 기계 자체가 끼우뚱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자. 집안 형태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갓길 붕괴 방지, 도로폭 유지다. 우리 갓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죠. 여기 여기 이쪽에 물이 지나가고 하수가 지나가거나 할 수 있을 때 차가 이렇게 있다면 요 갓길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분한 폭을 유지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반경 유지. 또 이것도 법령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이번엔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 전, 이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계획서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서, 작업 계획서 내용이 아닌 것. 자, 차량계 건설 기계의 작업 계획서 세 가지죠. 내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와 성능. 그리고 이 기계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갈 건지, 운행 경로. 이 운행 과정에서 사람과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작업 방법, 어떤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계획서 내에 들어가야 된다. 4번, 유지 보수 방법은 당연히 작업과는 관계가 없겠죠. 20번입니다. 단관 비계, 단관 비계, 그런데 요거 강관 비계, 쇠파이프죠. 강관 비계의 도계, 전도를 방지하게 해요. 사용하는 벽이음 간격 기준. 자, 비계라고 하는 것은 가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가시설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고 옆에 이렇게 장선을 놓고 중간에 이렇게 놨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벽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건물이 옆에 있다면 이 건물과 비계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연결됐을 때 세로의 간격, 가로의 간격, 촘촘하게 연결할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강관 비계, 단관 비계라고 하는 것은 수직 수평 모두 5m입니다.
그리고 틀 비계. 자,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어져 놓은 비계죠. 이렇게 하나의 틀이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예 틀이 만들어져 온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엮어서 우리가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간격이 넓습니다. 수직 6m, 수평 8m. 자, 이거 구분하시고 과거 법적 기준에는 여기 통나무 비계도 있었어요. 통나무 비계. 근데 현재 바뀐 법령에서 통나무 비계는 없어졌습니다. 최근엔 통나무 비계를 쓰질 않죠. 자, 21번입니다. 강관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해설 잠깐 보고 가죠. 강관 비계의 구조, 이게 역시 필기, 실기 모두 많이 나오고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계의 기둥 간격 띠장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비계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이게 띠장입니다. 요 띠장 간격으로 기둥이 어떻게 될 것이냐죠. 띠장 간격으로 1.8m 이하.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85m죠. 이하. 장선 방향. 장선 방향은 이게 장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장선 방향으로 중간에 하나를 더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놓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1.5m 이하. 그 다음에 2.7m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을 다. 선박 보트 건조 작업, 그 밖에 뭐 장비 반입 반출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 그리고 띠장 간격은, 자, 여기가 이게 띠장이죠. 띠장이 하나 있고, 띠장이 또 아래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뭐 이렇겠죠. 요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두 개 간간으로 묶어 세우자. 예를 들어서 비계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세웠는데 이 높이가 무려 31m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50m 된다고 보죠. 50m가 되는 기둥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31m 되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개로, 여기는 두 개로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요 공간에 물건을 여기다 놓겠죠. 여기다 물건을 놓으면, 올려놓으면 요 물건은 400kg면은 이상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다시 보죠. 자, 비계 기둥 간의 간격 띠장 방향 1.85,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자,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띠장 간격 이거죠. 높이. 여기서 여기 2m. 자, 비계 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두 개의 간간으로 세우자. 맞죠?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600이 아니라 400kg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 뒤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이동식 비계, 바퀴가 달려 있는 비계, 임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비계의 경우는 이 무게를 250kg 이상을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요거 헷갈리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22번입니다. 강간 틀 비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틀을 가지고 뭐 몇 개를 엮기 때문에 뭐 튼튼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조립이 쉽죠. 이런 틀 비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계의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서 항상 수직 수평을 유지하게 하자. 또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이 주틀, 메인 틀이죠. 틀 간격을 1.8m 이하로 하고요. 또 주틀 간의 교차가세, 뭐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교차가세 하는 얘기죠. 자, 최상층 5층마다 수평재, 여기 중간에 수평재를 하나씩 설치하고요.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특히 벽이음, 아까 얘기했죠. 강간틀 비계 갖고 요거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하자. 네, 그럼 다시 문제를 보죠.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무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엔 주틀 간격은 2.4m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주틀 간격이 얼마죠? 1.8m죠. 네, 나머지는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400kg은 강관 비계에서 400kg이죠. 이동식은 얼마다? 여기가 250kg.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사다리식 통로도 한번 보죠.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견고한 구조,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자, 특히 요거 수치 같은 거 들어가는 부분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렇게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어요.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하자.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다리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요 간격이 있어야 여기 발이 딱 들어가죠. 15cm. 특히 폭은 30cm. 중요하죠. 이 폭이 너무 좁아도 안 된다. 자,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엔 좋지.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걸쳐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60cm 이상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특히 여기 8번 계단 참 기준인데, 사다리식 통로가 10m 이상인 경우 5m마다 계단 참. 벽에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 같은 경우는 10m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다리가 이렇게 기둥 따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m가 넘는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올라가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요걸 우리가 계단참이라고 하는데, 계단참 잠깐 쉬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간격은 5m마다 참을 놓자.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이 각도가 75도 이하여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 이렇게 바짝 쓰겠죠. 또 고정식 같은 경우 90도로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올라가는데 이 10m가 되고 7m가 되고 최소한 7m가 넘어가는 경우는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등받이 울을 설치합니다. 자, 등받이 울을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받이 울을 이렇게 설치해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짐을 들고 가거나 등에 뭐가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등받이 울이 있을 때 이동이 곤란하면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신 안전대를 착용하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옆에 파이프를 하나 매달아서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연결된 걸 탁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한다면 등받이울을 없앨 수도 있다. 요것도 바뀐 새로운 규정입니다. 법령 규정.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사다리식 1번 문제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기는 60도 이하가 아니라 얼마? 75도 이하로 하자. 자, 나머지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네, 이번에는 25번 문제죠. 가설 통로, 임시로 만든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가설 통로도 한번 보죠. 역시 견고한 구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경사는 30도 이내여야 된다. 예, 경사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그리고 경사가 만약에 15도는 초과할 수 있죠. 30도 이하니까. 15도만 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20도 됐다, 이 각도가. 그러면 15도가 넘으니까 여기 미끄러지지 않게 이게 논슬립 이렇게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최대 30도는 못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수직갱 같은 경우에는 15m 이상일 땐 10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자. 아까 중간 쉬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 사다리식 통로는 10m일 때 5m마다죠. 그래서 요 계단참 설치 기준 구분해서 봐두시고요. 자, 25번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는 15m 이상일 경우 15m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0m마다죠. 10m마다. 앞서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수직갱
15m 이상일 땐 10m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지만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땐 7m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했던 사다리식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10m 이상일 때 5m마다. 이게 무슨 기준이다? 계단 참의 기준이다.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었다